예전엔 생각도 못했던 해외에서 한국 발레가 인정받고 그런 거를 제가 또 느낀 계기가 있었는데 인도에 발레 공연하러 국립발레단 인도도 가셨어요? 네. 근데 거기서 공연도 좋았지만 공연을 너무 좋아하고 관객들이 현지 관객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그 공연 끝나고서 거기도 인도에 발레 꿈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거기도 인제 발레를 막 시작해서 하는 그 친구들이 국립발레단의 무용수들을 보고 유튜브에서 봤던 그러니까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봤던 그 무용수들이 우리 눈앞에 와서 우리한테 가르쳐준다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감동하고 막 우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제가 뭐 우리가 유럽이나 러시아에 달아가야 되겠다고 하지만 우리도 발레 선진국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남쪽에 조금 아직 발레를 보지도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데도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마지막은 제가 마지막 인기할 때는 캄보디아, 인도 그쪽에도 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현지에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면 트라크에 타고 와. 애들이 트라크에 싣고 와. 사실은 생활이 어려워서 그래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면서 하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프지만 캄보디아에 가서 가르쳐 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제 너무 유럽이나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더 손들을 밀어줘야 되는 시기가 왔지 않을까 싶은 시기입니다. 인도 다녀와서 했던 리포트가 있거든요. 잠시 보겠습니다. 같이 가주셔서. 지젤부터 라바야데르까지 다양한 발레 작품의 주요 장면들이 뉴델리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발레 공연을 처음 본 관객들로부터 아낌없는 갈채가 터져나옵니다. 이틀 공연 중 하루는 뉴델리 지역 학생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인도는 변변한 직업발레단 하나 없는 발레 불모지입니다. 국립발레단이 인도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공연을 따로 마련하고 발레 교실을 연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발레 무용수를 꿈꾸는 청소년 20여 명을 위해서는 수석 무용수들이 직접 선생님으로 나섰습니다. 구멍난 발레 신발을 몇 달째 그대로 신고 연습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선망하던 무용수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이때까지 러시아, 이탈리아에 가면서 많은 선진국을 다녔지만 작년보다 캄보디아, 올해는 인도. 이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나라에 됐다. 이번 공연은 수교 40주년을 맞아 인도 한국문화원이 마련했습니다. 발레 불모지 인도에 국립발레단이 뿌린 씨앗이 문화 교류에 소중한 싹을 틔울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SBS 김수연입니다. 수연 씨 기억이 나요? 무대 뒤에 보루가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무대 같지 않은 데를 간단히 공연장이라고 하기 어려웠어요. 위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도 단원들도 정거예요. 무대가 암만 좋지 않아도 너무 열심히 봐준다 하는 걸 느끼니까 열심히 해줬어요. 러시아 발레를 우리가 받고 파리의 발레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나라에 가르쳐주는 한국의 발레를 또 소개해주는 거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정말 한국 발레가 이제 이렇게 됐구나.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한국이 낳은 발레리나 발레리노들 너무 잘하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많죠. 그리고 발레 공연하면 막 매진되고 요즘 정말 앞으로 이분들의 활약도 기대가 되는데 토대가 뭐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 발레에서 이렇게 많은 스타들과 또 팬덤을 가진 스타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나 이렇게 보세요. 사실 제가 80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는
역시 기초 교육에 대한 네. 게 약간 부분이 있었죠. 저도 뭐 뉴욕이나 파리에서 공부하고 네. 왔더니 그런데 다행히 예전 한국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네. 에듀케이션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선아 어. 중학교에서 문단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탤런트가 있는 학생들을 차분하게 가르쳐서 고등학교까지 해서 벌써 고등학교 때는 졸업할 때는 프로 단체 가르마나 하는 무용세 만들어주시는 시기에 됐고 너무 우리 한국에서 발레를 배울 수 있는 시대에 됐어요. 그렇게 되는 게 한 20년 전에부터는 네. 저는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자리를 잡아는 속에서 배우는 무용수들이 지금 세계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박세은이 네, 뭐 맞아요. 걔도 예원이었지만 학교 네, 좋은 네. 학교 에듀케이션 네. 잘 네, 배우고 네. 뭐 다 뭐 마린스키에 가고 ABT에 가고 뭐 네. 세계 발레단에 센터 하는 애들이 다 한국 애들이지만 유학해서 배우지 않아도 한국에서 배워서도 기본기를 다 갖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아. 시기에 됐어요. 네네네. 지금 뭐 어디 건쿠르에 나가서도 골드 메달 오, 뭐 맞아요, 1등 되는 거는 뭐 물론이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무용수도 수많은 무용수 뭐 너무나 탤런트 있는 무용수가 있어요. 저는 그 무용수들을 보면 안타깝다. 이럴 자리가 좀 많이 없어서 한국에. 네, 지금 뭐 음. 민철이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 세계에서 픽업도 되지만 너무 한국에 탤런트가 있는 무용수들이 있어요. 노래 잘하고 춤 잘해주고 진짜 도연 쪽에서는 최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한국 사람의 탤런트는 세계가 인정하고 똑똑하고 우리가 볼 때는 중고등학교 에듀케이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 기초교육을 소나 뭐 예원 예고 뭐 다른 예술 학교들이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가 교육과 네. 또 예술적인 재능을 갖고 네. 있다. 근데 선아 같은 경우는 1976년도에 발레단 초대 예술 감독이었던 미국 선생님 에이드리언 달라스 선생님이 네. 오셔서 그 기초를 그때 닦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영국 로열 발레단이 세종문화회관 개관 공연으로 왔을 때 거기 발레 마스터 두 분이 오셔가지고 7명을 시험을 봤거든요. 네. 오디션을. 근데 7명을 다 다 합격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거를 보면 에이드리언 달라스 선생님의 교육 수준이 어땠는지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기초 그때서부터도 옛날에 늘 꺼냈던 책이 학생들한테 보라고 비디오도 다 바가나바 네. 러시아 네. 메소딕이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그 기초가 그대로 네. 저희가 또 마린스키 발레단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게 이제 자꾸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같은 스타일로 네. 같은 메소딕으로 이제 최대한으로 온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화가 산실이 돼서 발레단이 탄생된 건데 네. 지금은 이제 교육을 말씀하셨지만은 유니버설 발레단이나 국립 발레단에서 이제는 수많은 프로 무용수들이 성장을 하고 네. 은퇴를 하면서 또 교육자가 되고 학원도 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또 한예종이라는 네. 학교가 생기면서 네. 어떻게 보면 특히 남자 무용수들은 맞아요. 군대 문제 네. 때문에 굉장히 네.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좀 실기 위주의 이제 한예종이 생기면서 실력을 계속 네. 쌓아 나가면서 국제 콩쿠르에서 네. 이제 군 면제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좀 더 예전보다는 좀 더 네. 열리고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지금 그래서 이제 전민철도 정말 네. 너무너무 네. 저희 발레단 같은 경우는 주니어 컴퍼니 저희가 장학 사업을 해서 네. 오디션을 해서 뽑아서 그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무료로 이제 지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전민철 네.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마린스키로 가지만 네. 그렇게 성장을 해주니까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말이 발레를 일찍 하기를 잘해요. 맞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이제 식생활도 그다음에 체격도 좋죠. 옛날에는 다 바닥에 앉아서 생활했잖아요. 이제 의자 생활이 바뀌면서 다리 길이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체격들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네 그때 하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요즘 자주 있지만 앞으로는 그 안무자도 나와야 될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클래식 발레는 도대가 됐고 좋은 레파토리를 가져오게 됐지만 이제 우리가 K-발레를 세계의 신촌 같은 작품을 더 많이 만들면서 그 만들 때 이제 한국에 있는 뮤연스가 만들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소위의 음악만 아니고 조금 더 나는 국악적인 음악도 조금 발레에 할 수 있겠고 있으면 어떨까라고 궁금합니다. 네, 지난번에 로사 그 분홍화에 다는 강미선 씨가 춤췄었던 그 음악에 사람이 무연도 그랬지만 음악 속에 감정이 나오잖아요. 그 음악이 중요하죠. 유병헌 예술가님이 하신 작품이고 국악 크로스오버 음악 저는 그런 음악이 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잔작이 그냥 오케서 차이코스키 음악을 가져서 프로코피에프 음악을 가져서 잔작하는 거 아니고 한국에 있는 안무 음악자가 알렌지하면서 조금 발레를 할 수 있는 템포나 리듬에 좀 하게 그거는 고와 그러니까 안무자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음악가 갖춰져요. 그리고 세트 그 팀 하나에 되어서 오랫동안 계속 회의하면서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만들어내는 가전이지만 어려운 가전이죠. 언젠가 기다려줘야죠.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유니버설에서 유니버설 발레단에서는 많이 만들고 있고 신촌도 40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뉴욕타임스나 뭐 다 인정받아는 작품이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 만든 그 지평권 국악 세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작곡가이신데 그분 음악으로 유병헌 감독님이 코리아 이모션 정을 주제로 이제 스토리 없는 스토리 없이 음악 를 표현하는 국악 크로스오버 그러면 거기에 창도 나오면서 소프라노가 같이 나오고 음악이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그런 작품들이 그 작품을 이제 춤지에서는 정말 한국 창작 발레 새로운 획을 그었다 이렇게 이제 평을 주셨는데 요즘엔 또 젊은 안무가들이 이제 국립에서도 그런 안무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와이즈 발레단이나 이제 민간 발레단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이제 창작 발레 작품들을 많이 지금 어려운 있죠. 가운데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걸 굳건하게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대한민국 발레 축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정말 젊은 안무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적인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열 발레단은 케네트 맥밀런, 프레드릭 애쉬턴, 뉴욕 시티 발레단은 조지 발렌신, 제롬 로빈스. 그다음에 스투카르트 발레단은 크랭코 이런 안무가들이 있을 때 그 단체가 엄청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발레 성장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천재적인 안무가가 이제 그 지금 은퇴하는 많은 젊은 무용수들이 누군가는 선생님이 되고 누군가는 또 차기 단장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안무가가 되겠지만은 나초도와토도 세계적인 천재적인 안무가지만 언제는 무명의 안무가였죠. 그런 안무가들이 발굴돼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그런 안무가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나라에서 많이 지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좀 안무자한테 많은 거를 보고 와라, 좀 공부해라라고 하면서 좀 외국에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가의 지원도 꼭 필요한다고 생각.
합니다. 민간 단체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많이 생기고 많이 있고 생기고 SBT가 있죠. 지금 예. 벌써 30년, 네. 와이즈 발레단이 20년 오래됐고 여러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하는데 조금 더 이런 사실은 미국 발레도 이제 그 뉴욕시티 발레단하고 ABT 두 양대 산맥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은퇴한 무용수들이 전국으로 퍼져서 리저널 발레단, 지역 발레단들에서 단장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뭐 공연 기획도 하고 이러면서 미국 발레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우리나라 발레가 이제 광주 시립 유일한 시립 이제 서울 시립이 생겼지만은 이제는 시립에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그런 민간 발레단들도 조금 말씀하셨지만은 좀 그런 지원들을. 좀 지속적인 지원 너무 어렵게 하고 있어요. 있다면 그 발레라는 큰 나무가 이제 좀 더 뿌리 내리고 필요한 것은 그런 인프라 스트럭처가 필요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발레 오페라 전용 극장이 생겨서 다 같이 모여서 시즌 유니버설 큰디비 개인적으로 하고 그거가 너무 비싼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이연료 내지 않아도 조금 그렇게 해서 그 선장했으면 좋겠어요. 발레 오페라만 할 수 있는 오페라 하우스 좀 약간 1,300~400석 정도에 가깝게 약간 좀 중홀 어느 나라에 있어요? 많이 유럽에는 많이 있어요. 유럽에는 사실 그렇죠. 파리 오페라도 발레만 하지요. 발레 오페라만 하지요. 좀 뮤지컬은 다른 극장에서 다른 극장들 서로 따로 있어요. 준비해서 했으면 그렇죠. 브로드웨이는 있는 것 같지. 그래서 발레 오페라가 같이 모여서 여러 단체가 서로 선장해야지 관객이 또 여러 가지 보고 감동을 많이 받고 깊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극장이 생겨서 국가가 편하게 예술을 활동하게 민간 단체도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런 그 지역 발레단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야지 선순환 구조가 생기거든요. 은퇴하는 무용수들이 갈 데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역시 그 은퇴한 무용수들은 엄청 고급 인력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리가 없어서 학원 운영보다는 정말 지역에서 지역 문화도 활성화시키고 또 그 지역에서 또 인재들을 발굴해서 길러내고 좋은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꼭 큰 단체 아니어도 되거든요. 워싱턴 발레 같은 거는 22명, 뭐 23명 이 정도였거든요. 꼭 이렇게 정말 국립 발레단이나 저희처럼 이렇게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25, 뭐 20, 뭐 20 몇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해도 충분히 거기서 많은 창작 활동들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성공한 분들이 또 더 큰 발레단에 가서 또 더 큰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 이런 시스템이 발전이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시기를 기대해 봅니다.